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 9억이 12억으로 비과세 기준이 올라갔어요. 이게 적정할까요?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었죠. 우선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되었어요. 9억이 12억으로 비과세 기준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1주택자는 비과세잖아요. 만약에 집이 5억짜리가 9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세금이 0원이에요. 그리고 9억짜리가 한 12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9억에서 12억이 되는 구간들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세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양도세가 일부 나와요. 여기에 장특공도 적용하고 여러 개를 적용하겠지만은 일단은 9억 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준들을 1주택자들 고가주택의 기준이 이거를 좀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래 12억까지는 집값도 올랐으니까 비과세 기준으로 올리자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죠. 그냥 비과세 요건들에 5년을 거주하고 그 다음에 1주택자가 5년 거주 보유한 거를 한 20억에 처분할 경우에 9억에서 20억 사이니까 11억 정도의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세금 계산에 적용을 시키면은 양도세가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법이 시행돼 가지고 12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한 3,800만 원이 줄어들어서 7,7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제 3, 4천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이런 걸 과연 해도 될까 할 정도로 완화에 대한 부분으로 보이죠. 예, 완화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과연 지금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12억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과 이 12억에 대한 부분들의 작동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비과세가 12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매매 가격이 12억이 넘었어요. 근데 이 평균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거의 2배가 평균이 는 거예요. 2017년도 이제 임기 초기죠. 임기 초기에 보면은 6억짜리가 12억이 됐어요. 진짜 꼭 2배가 늘었죠. 그리고 과거를 한번 볼게요. 과거 같은 경우는요. 서울의 평균 집값이 5억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2016년도에 나와서 2008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어떤 가격 변화의 추이를 좀 보여줬는데요. 4억 5천에서 5억대로 넘어갔어요. 이때도 2008년도 조사 이후 첫 돌파해가지고 1년 반 사이에 6천 껑충 뛰어라고 막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2008년부터 4억대부터 올라갔다 내렸다 결국은 2016년에 5억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 비과세 요건이 9억으로 동일했어요. 동일했는데 제가 이제 적정한지를 한번 그래프로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2017년, 18년부터 가격이 1주택 비과세 요건이 9억이었어요. 그때 주택 평균 매매가가 4.5, 4.7억이고 2008년도에 이제 6억에서 9억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에요. 노무현 정부 마치고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이때 서울 주택 매매가를 보세요. 평균 매매가 4.5억이에요.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계속 이게 유지가 되다가 2016년도, 17년도 되면요. 급변하게 돼요. 고가 주택의 기준들이 점점 이 서울 평균 매매가랑 좁아지게 되죠. 결국은 2018년도, 19년도 넘어갈 때 서울 평균 매매가가 고가 주택의 기준을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훨씬 넘어간 게 2020년. 지금은 그 훨씬 선회하는 서울의 평균 매매 가격들이 9억이라는 비과세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런 물가가 변동하는 것처럼 세금에 대한 기준도 바뀌는 게 맞아요. 12억까지 지금 올렸잖아요. 이게 적정할까요?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가 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평균 기준으로 이 비과세 요건을 맞춰가지고 올릴 수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예전에처럼 2배 정도는 아니지만요. 최소한 15억에서 많게는 저는 18억까지 비과세 요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현실성 있게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가 완화가 되면은 시장이 안정화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고강도의 금융정책이
사실은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완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갈아타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12억짜리 주택을 2억을 대출을 가진 자가 집을 양도할 경우에 대출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12억짜리 집을 매도를 했고 그 2억을 대출로 갚았어요. 그러면 10억이 남죠. 그러면 그 10억으로 동급 주택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갈아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어요. 뭐 비과세라도 뭐 대출 없이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은 이런 대출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는 지금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양도세를 풀면 뭐하냐, 대출이 막혔는데 세제 완화에도 잠잠한 시장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1주택자에 대한 부분들이 뭐 여러 개 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요한 건요, 이걸로 갈아타기도 지금은 심리적으로 어렵고요, 대출이 낀 사람은 갈아타기도 더 어렵던 상황이죠. 동급보다 더 좋은 데를 가거나 동급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구매력을 낮춘 상태에서 이 양도세를 완화하면요, 사실 이 무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무용지물은 뭐냐면요, 지금 이 완화를 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1주택자의 완화는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공급 공백을 절대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내는 게, 그걸로 유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지나요? 쏟아질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물건이 나와야지 기존의 공급 물량이 쏟아져요. 지금은 장기적으로 주택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의 주택들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요, 실거주에서 실거주보다는요, 다주택자의 물건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 거래가 더 활성화돼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장특공 완화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예전에는 다주택자 장특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주택자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을 40% 나눠가지고 정말 처음 보는 정책들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주택자의 어떤 양도세뿐만 아니라 양도세의 세부적인 항목인 장특공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야지 다주택 물건이 또 더 빠르게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주택자의 거주요건도 완화가 돼야 돼요. 저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의견이에요, 의견. 그러면은 이 거주요건을 완화하면요, 거래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뭐 비단 지금 세금에 대한 얘기에서 그 세금에 대한 세부 사항들과 거주요건을 플러스해서 좀 완화를 해야지 지금의 어떤 시장의 가격들의 안정화를 조금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1주택자 지금 완화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주택자를 완화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이 활력을 불어넣어서 서로 경쟁하게 해야 돼요. 내 물건과 상대방의 물건이 경쟁하게 하면요, 가격을 내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1주택자 완화의 효과는 지금의 어떤 공급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고, 핵심은 다주택자의 매물을 쏟아낼 수 있는 유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런 효과라든지 적정성 고민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완화에 앞서서 가격을 천천히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제가 그 표를 좀 보여드렸는데 그 표에 보시면은 2017년도, 18년도 되니까 가격들이 급등하면서 고가 주택의 어떤 기준들이 교란되는 걸 봤잖아요. 이게 이렇게 가격들이 올라가기 이전에 미리 안정화시켰으면 어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과세 요건을 뭐 완화시키는 거 좋아요. 근데 이거 이전에 공급 정책을 선제적으로 인허가 물량들, 이 허가 물량들을 좀 많이 쏟아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의 거래 제한들을 최소화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되면은 정상화된 정책 기조로 만약에 유지를 했다고 하면은 비정상적인
부작용들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12억이 적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적정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서울 매매가 평균이 12억인데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한 건 적정하지 않아요. 다만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플러스 지금 규제로 급등한 부분에서 이 인플레이션의 상승만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의 기조를 펼쳤으면은 사실 12억이라도 적정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게 정상화된 정책의 기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들이 지금 이렇게 12억을 올린다고 비과세를 1주택자에게 비과세를 12억으로 해주는 부분으로 완화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과 적정성이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